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100번째 이야기는 영국이 독점한 사자 문장입니다. 사자를 문장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영국, 스페인, 핀란드, 캐나다, 모로코, 벨기에, 인도,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등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영국은 일찍부터 사자 문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런던을 여행하다 보면 사자상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트라팔가 광장, 버킹엄궁 앞, 빅토리아 여왕 동상 주변 등 영국의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기한 찰스 3세 국왕의 공식 문장에는 무려 9마리나 되는 크고 작은 사자가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꼭대기에 네 발로 서서 왕관을 쓴 사자를 비롯 방패 좌우편 안에는 7마리의 사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왕관을 쓴 사자는 누가 보더라도 영국의 왕이란 사실과 영국의 왕이 영국의 최고 권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큰 사자는 잉글랜드를, 오른쪽 은빛 마른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신성 로마 제국 등이 독수리 문장을 사용한 반면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영연방 국가들은 사자상을 문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자 문장은 일명 사자왕이라 불리는 리처드 1세가 1195년경부터 공식 문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며 용맹함으로 인해 사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그는 중세기 기사 이야기의 전형적인 영웅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사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사자 문장이 크게 굴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5개국 연합 전투단,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지금껏 사용해 오던 사자 문장에 있던 생식기가 강제로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합 전투단이 사자의 용맹함을 더하기 위해 새긴 사자의 생식기에 대해 연합 전투단의 이뤄낸 스웨덴 여군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군들은 과시하듯 생식기를 드러낸 사자의 모습과 자신들을 결코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논란 가운데 결국 유럽 재판소는 여군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급기야야 문장 속에 있는 사자의 생식기는 거세된 모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군 당국과 이혼회는 사자의 생식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에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곤욕스럽게 된 것은 북유럽 5개국 연합 전투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문장을 직접 디자인한 블라디미르 자그룬트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스웨덴 일간지에 문장에 그려진 사자는 생식기가 달려 있어야 힘차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생식기가 없는 사자 문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스웨덴 육군은 문장학적 지식이 일천하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기가 불편하다 못해 야단이라도 치고 싶은 곳은 영국과 영국의 왕실이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유럽 재판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북유럽 전투단이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불편한 영국의 심기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 세계 군사 관련 블로그는 삽시간에 거세된 사자는 유럽 국방정책의 완벽한 상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북유럽 전투단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뇌시라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자상에 대한 관심은 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롬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였고 어이거스틴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5장 5절에서 사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자들이 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세계에서 왕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 있는 동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01번째 이야기는 사형 직전 살아난 슈라 도스토옙스키의 5분의 인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